지나가다 보면 과연 장사가 될까 궁금했었거든요. 다른 데보다 경쟁력 있게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스키나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혹시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월 매출은 10월달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5천 정도 지금 찍고 있거든요. 마진은 몇 프로 정도 남아요? 평균적으로 20에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임대료 빼고 운영비 빼고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괜찮네, 이거. 궁금한 게 마트에도 이런 술이 팔고 편의점에도 팔잖아요. 굳이 여기로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 비교해봐도 저렴해가지고 잭 다니엘도 좋아하고 맥주 자주 사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테라 500ml 이것도 편의점에 2,500원인데 2,200원에 팔고 있구나. 일반 편의점이나 소규모 마트에 비해서는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좋다고 말할 수 있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가까운 데서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99,000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도로 저는 자동차 관련 영업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잡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번 추석 때 매출이 꽤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일매출 같은 건 어느 정도 나왔어요? 하루 매출 최대 찍은 게 한 1,350만 원 정도까지 찍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산 중앙동에서 주류샵을 운영하고 있는 53세 박경원이라고 합니다. 몸이 엄청 좋으시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뭐 웨이트라든가 몸 관리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오후에 매장을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하러 가는 길입니다. 장사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집이랑은 거리가 어떻게 돼요? 한 30분 정도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먼 거리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엔 딱 좋은 거리 같아요. 보통 이 시간에 오픈을 하세요? 12시에서 12시 반 정도 오후 시간대 오픈을 해서 11시 반까지 운영을 합니다. 여기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고요. 낮 시간인데도 이렇게 손님들이 있나 봐요. 주로 이제 저녁 시간대가 피크 타임이긴 한데 낮 시간대도 드문드문 다양한 손님들이 내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렇게 오신 분들이 사면은 객단가가 어느 정도 나와요? 평균적으로 한 2만 원 후반대 정도 나옵니다. 이거 괜찮네, 이거. 땀이 좋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집 앞이라 자주 오는 곳이에요. 궁금한 게 마트에도 이런 술이 팔고 편의점에도 팔잖아요. 굳이 여기로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 비교해봐도 저렴해가지고 잭 다니엘도 좋아하고 맥주 자주 사가고 있어요. 비싼 술 좋아하시는 거예요? 비싼 술도 좋아하고. 옆에 계신 분은 어떤 술 좋아하세요? 저는 이런 일품 한국술 좋아해요. 여기는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주류와 아이스크림, 안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다양한 와인들 그리고 위스키나 와인하고 곁들일 수 있는 치즈나 올리브유 등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많이 팔려요? 위스키나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십니다. 이런 주류 매장들을 지나가다 보면 과연 장사가 될까 궁금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회사에서 시중보다 좋은 가격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경쟁력 있게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젊은 층이나 중장년층들 중에서 위스키나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뭐 국내 주류들도 잘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혹시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월 매출은 한 달 평균 한 5천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간단하게 어플로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서 9월달이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 손님이 집중되는 기간이긴 해요. 그래서 매출이 다른 기간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추석 기간이나 이럴 때도 많이 구매를 하세요, 여기 와서? 그럼요. 설 명절이나 연휴 기간 때 매출이 평상시보다는 거의 한 50% 이상 여기도 급증하는. 그게 대목이구나.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달 매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10월달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5천 정도 지금 찍고 있거든요. 마진은 몇 프로 정도 남아요? 마진이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30% 마진이 나오고요. 와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에서 30 사이가 나오고요. 위스키가 상대적으로 다른 주류에 비해서 마진율이 좀 적긴 한데 얘도 한 15에서 25 사이는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0에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사장님한테 순수익으로 남는 거예요? 임대료 빼고 운영비 빼고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먹으니까 선물하는 게 딱 좋은 이것도 맛있단 말이야. 맞습니다. 이거랑 같이 이렇게 같이. 행사하는 제품도 있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행사하는 제품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전면에 배치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29,5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리할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입고가 되고요. 입고가 되면 재고 수량이 맞는지 수량 파악 후에 정리해서 깔끔하게 진열을 하거든요. 처음처럼 640 하나. 여기 소주도 팔아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주류, 맥주류, 하이볼류, 대형마트하고 견주어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테라 500ml 이것도 편의점에 2,500원인데 2,200원에 팔고 있구나. 저희가 편의점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할 거예요. 발주 넣을 때는 여러 개를 시켜야 되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낱개 발주가 가능하고요. 판매 후에 재고 수량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서 전산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있고 주류도 있는데 네네. 판매 비율이 어떻게 돼요, 대략? 계절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보통 8대2, 7대4 주류 비중이 높고요.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판매율이 좀 약간 변동이 되기도 합니다. 재고가 부족할 때 바로바로 냉장고에 채워놔야 돼서 뜯어서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방문해요, 그러면? 평일 같은 경우에는 40분에서 60분 사이,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7, 80분 내방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요?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분들이 많고요. 와인이나 이제 뭐 사케, 소주나 맥주 같은 경우에는 장년층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나요? 네, 좀 많이 들어왔어요. 6,400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담배 사러 오는 손님들이 이렇게 맥주도 하나씩 사고 하시나 봐요. 품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주류 사러 오신 분들이 아이스크림도 많이 사가시고 간단한 안주류도 사가시고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담배 사러 오셨다가 간단한 선행류도 사가시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사장님이 키우는 아이예요? 저희 매장이 애견 동반 가능한 매장이거든요. 제가 출근할 때 같이 데리고 오는 춘삼이라는 반려동물입니다. 이쪽 매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아이예요. 저희 매장의 영업부장입니다. 와, 안 무거우세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사장님도 술을 좋아하세요? 제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장을 시작하게 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술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건 뭐예요? 저희 매장에서는 위스키하고 와인의 매출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편이에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요, 지금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사장님 오신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별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정리를 해주시고 수량만 파악을 하면 되거든요. 편하네요, 아이스크림은. 네, 맞습니다. 직납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할 부분들은 없습니다. 오늘은 뭐 사러 오신 거예요? 와인 사러 왔어요. 이 근처에서 있으신 거예요? 주변에서 지금 부동산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친구 같고 이래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사장님 되게 부티나게 생기셨네. 감사합니다. 저렴한 편이에요, 여기가? 특가로도 많이 행사를 하고 있고요. 추천도 잘 해주시고 와인이 좋은 게 많아요. 지금 할인 행사하고 있어요. 원래 27,000원 판매하던 건데 이탈리아 그 샴페인인데 괜찮습니다. 그거 하나 드릴까요? 네네. 17,000원입니다. 저희가 일반 제품들은 검정 비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선물용이나 아니면 포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쇼핑백에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은 며칠에 한 번씩 들어와요? 정해진 주기는 없고요. 수량이 부족한 재고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정리해서 담당자분들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그럼 담당자분들이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 제품 정리까지 다 해주시고 가시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편리한 부분들이 있죠. 신제품 나오세요. 신제품 좋죠. 잘 나갈 수 있는 제품들은 같이 챙겨주시면 저희는 뭐 언제나 환영이죠. 이 매장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샐러리맨도 했었고요. 개인 사업도 좀 했었고 소규모 점포도 잠깐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매장 하나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매장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는 자동차 관련 영업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잡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시간이 좀 프리한 직종이다 보니까 오전에는 관련된 업무를 좀 정리해서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오후에는 이제 격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맥켈란 12전이요? 여기 있습니다. 더블 캐스크요. 이게 신형이에요. 구형은 이렇게 녹색으로 나오고 신형은 저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케이스만 다른 거고요. 내용물은 동일합니다. 99,000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렇게 거의 10만 원 돈 술을 그냥 사가시는 분들도 꽤 있네요. 요즘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술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사셔가지고 콜키지로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콜키지가 되는 데서는 기존 가격에 거의 뭐 한 4분의 1, 5분의 1 가격에 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콜키지 형태로 많이 사가시기도 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바로바로 아시나 봐요. 처음에는 찾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1년 3개월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자리에 어떤 주류가 있고 어떤 제품이 있는지 다 알게 되죠.
창업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중에서 이 주류 판매 매장을 창업하신 이유가 있어요? 음식점, 뭐 카페, 편의점 다양하게 확인을 하고 알아봤는데요. 보통 음식점이나 식료 쪽은 인건비도 그렇고 인원 관리하기도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좀 용이하고 재고 로스도 없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업종을 찾다 보니까 이 업종을 제가 선택하게 됐죠.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 주변 지인들한테 요리 실력은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음식점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음식점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레시피를 가지고 운영을 해도 잘 될까 말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 관리 또 인건비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재고에 대한 그 로스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이 먹으면서 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업종을 선택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여기는 그러면 재고에 대한 리스크는 따로 없어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요. 위스키나 와인, 그리고 뭐 보드카 이런 종류의 술들은 별도의 유지기한,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맥주류, 하이볼류 같은 경우에는 유지기한이 보통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되거든요. 유지기한이 길기 때문에 선입 선출만 잘 되면 저런 제품들도 재고 로스 부담률을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줄까? 저희 어린이 손님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스크림, 스낵류도 있기 때문에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이거든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고마워. 잘 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놓으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주류가 입고가 되니까 일주일에 2번씩 정리해서 나오는 박스들은 이 앞에 이렇게 내다 놓으면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수거를 해갑니다. 사장님, 네네. 그럼 여기가 지금 앞에는 상권이 크게 있고 네. 뒤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이런 매장은 상권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세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한 1만여 세대가 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은 만큼 이제 객단가는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말씀하셨듯이 앞에 중앙 상가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쇼핑하시다가 귀가하시는 분들이 저희 매장에 들려서 사가시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예, 많습니다. 그럼 어쨌든 말씀하시는 게 주변에 세대가 많은 곳들이 이런 상가를 구하기는 좋다는 거네요? 어떤 업종이든 주변 세대가 많으면 객단가하고 매출에 좋은 영향을 주겠죠. 종류가 많으면은 공간을 만드는 것도 일이네요, 이것도. 거의 테트리스 쌓기죠. 별도의 창고가 있으면 관리하기가 좀 용이한데 창고가 없다 보니까 이런 렉을 창고로 이제 활용을 해서 진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최대한 재고 관리를 잘 해야지만 진열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고는 뭐 특별히 힘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추석 때 매출이 네. 꽤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일매출 같은 건 어느 정도 나왔어요? 하루 매출 최대 찍은 게 한 1,350만 원 정도까지 찍혔습니다. 술이다 보니까 단가가 엄청 높구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파트너분들한테 선물용으로도 많이 구입을 하세요. 와인 같은 것도 제가 집 근처에 사던 것보다 저렴하더라고요. 저희 와인 가격이 되게 좋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게 마진이 한 20% 정도 남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게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회사에서 직접 주로 수입을 해서 공급하기도 하고요. 수입 대도매 주류상에서 좋은 가격에 공급을 받기 때문에 높은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회사에서 공급해줄 때 따로 마진을 붙여서 공급해주지는 않아요? 네, 전혀 마진을 붙여서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사장님도 처음에 알아볼 때 디테일하게 알아보셨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매장을 운영하기 전에 다른 매장들도 많이 가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마진율은 얼마나 되는지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했고요. 판매하는 것도 눈으로 직접 확인한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잖아요. 사회생활 한 20년 넘게 한 사람이라 지금은 이제 좀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잘 잤어? 이제 좀 돌아다니게? 얘기가 엄청 많네요. 많아요. 사회성이 지나치게 좋아요. 도둑이 봐도 반기는 스타일이라. 근데 왜 이름이 춘삼이에요? 유기견이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3살 되던 때 보호센터에서 만나게 돼서 촌스럽게 이름을 지으면 강아지든 사람이든 오래 산다고? 네, 오래 산다고 해서 제가 아이고. 춘삼이로 이름을 짓게 된 거죠. 너무 잘 지으셨다. 처음에는 촌스럽게 느껴졌었는데 자꾸 부르다 보니까 찰떡인 것 같더라고요. 와인을 좀 정리해야겠다. 여기는 매장이 몇 평이에요, 그러면? 총 평수는 한 15평 정도 됩니다. 월세는 어느 정도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이고요.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창업 비용은 초기에 한 7, 8천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이제 반 이상이 주류 아이스크림 물품 대금이고요. 아, 맞네. 이거를 사야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진 않지만 실내 등이라든가 환풍 시스템 그리고 조명, 간판 등 다 해서 1,600 정도 되는 비용이 들어갔고요. 밖에 이제 데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생각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서 저희도 창업하는데 그런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죠. 아이들은 진짜 강아지 보러 맞아요. 춘삼이 보러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고 그냥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간식을 사와가지고 춘삼이한테 간식 주는 친구들도 많고 여기 보면 간식 되게 많잖아요. 3분의 2가 이제 아이들이 춘삼이 주려고 사오는 이제 친구들이 되게 많죠. 창업 자금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창업 자금은 제가 저축을 좀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돼서 일단은 저축이 반 그리고 제가 이제 주식도 조금 무리하긴 하진 않지만 무량주 위주로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서 그 부분도 창업 자금으로 좀 한몫하게 된 거죠. 1,000원 사야기 고마워. 여기는 주류를 판매해야 돼서 사장님이 상주를 해야 되는 거죠? 일반 아이들도 이용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무인인 상태에서 하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고가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무인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럼 사장님이 매장에 없을 때는 누가 여기에 계세요? 알바도 쓰기도 하고요. 별도로 같이 도와서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사람이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투잡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저도 이제 나와서 일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격일제로 시간을 정해서 한 3일 정도는 제가 하고 3일 정도는 또 이렇게 봐주고 같이 쉴 때는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이틀, 3일 정도는 알바생이 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아까 인건비도 얘기하셨잖아요. 직원이 많이 없는 거를 선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뭐 사람한테 대였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업할 때 사람 때문에 사업적인 어려움이 올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문제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속된 말로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관리 인력들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어서 와 얘들아. 네, 안녕. 여기는 자주 와요? 네, 저희 매주 와요. 친구들 다 이 동네 근처에 사는 거예요? 네.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 아니에요 원래? 학교 끝났어요. 학교 끝나고 금요일마다 놀아요. 그래, 맨날 여기 와요. 친구들 나중에 유튜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기대해요. 잘 가요. 고마워. 이런 안주류들이 매출을 올리는데 좀 도움이 돼요? 치주류 같은 경우에는 곁들여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소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한 어포류나 아니면 스낵류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편의점에서는 한 2,300원 하는 것 같은데 저렴하네요. 모든 제품들이 편의점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고객분들도 부담 없이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편의점이랑 마트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만의 좀 차별점은 뭐예요? 일반 편의점이나 소규모 마트에 비해서는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좋다고 말할 수 있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를 타거나 아니면 뭐 버스를 타거나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지면 그래도 가까운 데서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안녕. 저희 그 단골이고 춘삼이 케어를 해주는 친구 유일하게 제가 맡기는 친구예요. 강아지 보러 자주 와요? 와서 맨날 간식 주고 산책시켜주고 하니까. 이제 매장에 혼자 있기 때문에 춘삼이 산책시키는 게 좀 제한이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저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시간이 좀 되면은 산책도 좀 시켜주고 많이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친구입니다. 안녕. 굉장히 귀여운 옷을 입었네.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애견 동반이 되기 때문에 간혹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다른 고객들이 있을 경우에는 강아지가 작던 크건 간에 다른 고객이 있으면 안아주거나 큰 강아지들은 바깥에서 잠깐만 대기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매장 안에서도 얼굴 붉힐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인터뷰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이라 좀 알딸딸하고 어색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매장을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잘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처럼 창업을 생각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어요? 돈이 많이 벌려도 제가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들을 고심하고 생각하셔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기가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이 좀 힘든 시기이긴 한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영업을 하면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순간순간 매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많은 자영업자분들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잘 다들 운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은 이 매장을 창업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세요? 일도 없습니다. 좋아해서 시작했고 모르는 업종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업종을 하면 그렇지 않은 업종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절대 후회하진 않습니다. 앞으로의 사장님의 목표는 뭐예요? 노대책 2단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최종 결정을 해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장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의 매장으로 운영이 되고 난 후에 그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2-3개 정도 더 늘려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가 보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상 속으로 해서 다음 주인공을 찾습니다. 정성을 다해 상품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팔아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상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일상 속으로가 함께 하겠습니다. 판로가 없어 고민이셨다면 지금 바로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